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X-141은 소련이 냉전 말기에 개발한 차세대 해군 전투기로 특히 항공모함에서 운용 가능한 수직 이착륙 VTOL 능력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기존의 X-38이 기술적 한계와 작전 효율성 부족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하자 소련은 보다 강력하고 현대적인 VTOL 전투기를 필요로 했다. 그 결과 X-141은 마 1.7 이상의 고속 비행 능력, 첨단 항공전자 장비, 그리고 독창적인 추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등장하였다. 주 엔진과 리프트 엔진을 결합한 독특한 구동 방식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모두 가능했다. 이러한 특성은 항모 전력 강화와 더불어 해상에서의 다목적 작전 수행에 큰 장점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련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와 냉전 종식으로 인해 X-141은 계획된 대로 대량 생산이나 실전 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체는 세계 최초의 초음속 VTOL 전투기로 기록되었으며 이후 다른 국가들의 차세대 VTOL 전투기 개발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특히 F-35B 개발 과정에서 X-141의 기술적 성과는 상당한 관심을 끌었고 이는 항공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었다. X-141은 기술적으로 초음속 성능과 수직 이착륙 능력을 결합하려는 야심찬 설계를 특징으로 한다. 기체는 고추력의 주 엔진과 별도의 리프트, 양력, 엔진들을 조합한 형태로 추진계통이 구성되어 순항 및 고속 비행 시에는 주 엔진의 추력을 사용하고 이착륙 시에는 리프트 엔진이 순간적으로 기체를 지지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주 엔진 배출구에는 추력 벡터링, 스러스트 벡터링 기능을 도입해 수평 비행에서의 기동성과 수직 이착륙 전환 성능을 모두 확보하려 했다. 공기역학적으로는 초음속 안정성을 고려한 날개 형상과 보조면 배치, 저항을 줄이는 유선형 동체 설계가 적용되었고 구조물에는 경량 금속과 복합재료를 혼합해 무게 대비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항전 장비는 당시 기준으로 첨단 레이더와 항법 조종 보조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이었으며 다중무장 적재 능력으로 대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적인 추진 구조 시스템은 연료 소비와 유지 보수의 복잡성, 개발 비용 증가라는 단점도 수반했고 실제 운용성 검증과 대량 생산에 이르기에는 여러 기술적 경제적 장벽이 존재했다. 1990년대 초 한국은 해상 작전 능력의 다각적 강화를 모색하면서 항모 전력 및 근해 항공 우세 확보 방안을 검토했다. 당시 한국 해군은 항모 운용 능력 확보를 통해 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유연한 병력 투사와 대잠 대함 작전 지속성을 확보하려 했고 수직 이착륙 VTOL 전투기는 제한된 갑판 공간과 전진 기지 환경에서 유리한 선택지로 주목되었다. X-141은 초음속 성능과 VTOL 능력을 동시에 제시하는 보기 드문 설계였기 때문에 기술적 잠재력 측면에서 관심을 끌었다. 한국의 방산 전문가들은 X-141의 운용 개념이 자국의 전략적 필요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기존의 기지 인프라와 호환되는지,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과의 호환성 문제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운용 비용, 정비 체계 구축의 난이도, 연료 부품 조달의 안정성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로 떠올랐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정책적 제약과 동맹군 표준화의 필요성 때문에 도입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X-141 검토 과정은 한국이 다양한 항공 옵션을 비교하고 미래 해군 항공력 발전 방향을 모색한 중요한 경험으로 남아 이후 항공 전력 기획에 참고가 되었다. X-141은 한국에서 검토될 당시 이미 서방에서 운용 중이던 AVA 해리어 E와의 비교가 불가피했다. 해리어 E는 실전에 배치되어 걸프전 등에서 검증된 기체였으나 아음속 한계와 제한적인 무장 탑재 능력 때문에 차세대 작전 환경에서의 확장성에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비해 X-141은 마 1.7 이상의 초음속 성능을 갖추었고 더 넓은 작전 반경과 다양한 무장 통합 가능성을 제시해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대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X-141은 아직 개발 단계였으며 실전 경험이 부족했고 유지보수와 부품 공급 체계 또한 불투명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미국이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 F-35B를 추진하자 한국은 자연스럽게 X-141 대신 서방 동맹국의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을 우선시하게 되었다. F-35B는 스텔스 성능, 첨단 항전 장비, 그리고 검증된 글로벌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X-141은 기술적으로 혁신적이었지만 실질적 운용 가능성과 동맹 표준화를 고려했을 때 해리어 E와 F-35B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X-141은 이론적으로는 매력적인 전투기였지만 실제로 한국에 도입되기에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제약이 존재했다.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개발 및 유지 비용이었다. 액밀사일은 아직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안정적인 생산과 지원 체계를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었다. 또한 수직이 착륙 전투기의 특성상 작전 반경과 탑재량이 제한적이었으며 이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F-16이나 도입 예정이던 F-15K 같은 중장거리 전투기에 비해 효용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 나아가 한국의 군사 체계는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 관계 속에서 서방식 무기 표준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산 액밀사일을 도입할 경우 부품 조달, 정비, 훈련 체계 등에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액밀사일은 실질적인 전력화 단계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 검토 과정 자체는 한국이 다양한 무기 체계를 탐색하며 미래 전력 구성을 고민했던 중요한 경험으로 남았다. 액밀사일은 한국군에 실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그 연구 과정은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은 1990년대 초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해상 및 항모 전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전통적인 활주로 운용기에 국한되지 않고 수직이 착륙, VTOL 전투기라는 새로운 개념을 검토했다. 액밀사일은 세계 최초의 초음속 VTOL 전투기로 기술적 잠재력과 미래 전력 구상에서 흥미로운 대안이 될 수 있었다. 한국이 이 기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도입 여부를 넘어 장래의 항모 전력이나 원해 작전에 필요한 항공 자산의 다양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비록 경제적 부담, 기술적 불확실성, 그리고 서방 동맹과의 호환성 문제로 실제 운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액밀사일 검토는 한국이 단순히 서방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전력 옵션을 탐색했다는 증거로 남았다. 나아가 이 과정은 훗날 F-35B와 같은 VTOL 기체에 대한 이해와 비교 분석의 기초 자료가 되었으며 한국 항공전력발전사의 한 장을 차지하는 사례로 평가된다.